안녕하세요. 영국 점성학 강선입니다. 오늘은 중국 건국 이후 주요 경제 이슈들을 연도별로 살펴보고 미중 무역 전쟁 휴전이 확정된 지금 2019년 이후 중국의 경제와 정세,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 가능한지, 과연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생길지 미래를 예측해보고 한국은 어떠한 것을 미리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오후 3시 마오쩌둥은 천안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했으며 이는 중국의 건국일이 됩니다. 그러나 건국 차트에서 태양이 약하고 재물을 나타내는 두 번째 하우스와도 충돌하며 죽음과 고통을 뜻하는 여덟 번째 하우스에 위치하여 배고픔과 지독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건국일에서 행성의 위치가 국가와 국민의 생활에 얼마나 밀접한지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경제 성장은 1980년 10월에 진입한 행성, 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하우스에 위치한 달은 조그마한 어촌마을 선전을 개방특구로 지정하며 중국판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으며 세계 최대 하드웨어 창업교육회사 헥스도 본사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선전으로 옮겨 현재 명실상부 중국 혁신의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달은 물과 큰 바다를 뜻하는데 달이 위치한 별자리도 아쿠아사인, 달을 도와주는 행운의 금성도 전갈자리, 즉 물의 사인으로 이 시기에 어촌마을 선전을 선택했던 건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중국 건국 차트에서 금성은 남쪽을, 달은 동쪽을 나타내고 있어 위치 선정도 아주 좋은 경우입니다. 특히 나라의 건국 차트에서 성공이 두드러지는 지역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 단기간에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또한 달과 각도가 좋고 최고의 위치인 10번째 하우스 금성 루시다란시스, 4번째 하우스 행운의 포르투나는 80년대 중국을 떠오르는 용으로 변화시켰으며 노동과 유통을 뜻하는 6번째 하우스를 끌어들이며 노동 집약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큰 경쟁력을 가지게 만듭니다. 2000년 10월 진입한 목성은 2011년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며 국가의 재산을 뜻하는 두 번째 하우스의 연결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신호탄을 올리게 되었고, 나보다 상황이 좋은 사람들의 도움이라는 것을 뜻하는 11번째 하우스, 항성, 안타레스의 영향으로 인해 경제 대국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만들게 됩니다. 2012년 7번째 하우스에 위치한 화성이 진입을 하면서 10번째에 위치한 금성과 항성 루시다 란시스의 영향력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금성은 선전특구 개발 시기에 영향력을 미쳤던 바로 그 행성입니다. 여기에 최고의 명예와 부를 가져다주는 항성 루시다 란시스까지 더해져서 2012년 이후부터 중국을 거대한 경제 대국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한 거죠. 루시다 란시스는 전갈자리 주벤 엘 쉐말리라고 하며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면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개성이 강하고 자비가 없으며 가족애가 강하고 남의 일에 관심이 없고 본인도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는 걸 싫어하는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건국일 차트에서 아주 강하게 위치하고 있어 중국인들 전반적인 성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주벤의 뜻은 발톱인데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벤은 복수의 별이며 다른 모든 로얄 스타가 경쟁을 통해서 이긴다면 이 루시다 란시스는 적을 무너뜨리면서 이기는 구조입니다.
한국 및 여러 국가에 행했던 무역 규제를 가장한 북수, 즉 보복 정책이 나오는 큰 이유이기도 하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중국의 외교 정책이니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만약 개인이 차트에서 이 항성을 가지고 있다면 10번째와 첫 번째 있을 때는 일확천금을 가져다주며 4번째 있으면 가문을 일으키고 7번째 있으면 재벌과 혼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 발전이 과연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요? 2012년 7월부터 진입한 화성과 루시다 란시스 항성은 중국을 경제 대국의 자리에 오르게 했지만 이 엄청난 영향력은 2019년 10월까지입니다. 내년 2019년 10월 이후 중국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건국을 선포한 시기에 진입했던 태양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1949년은 건국 선포였지만 2019년 10월 이후 진입하는 태양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을 일으키게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소수민족의 독립입니다. 티벳, 신장, 위구르 자치족, 대만 분리독립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실제 독립으로 이어지게도 되는데 새로운 국가를 선포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IMF 시기보다 더한 경제적 시련을 겪게 됩니다. 보복관세 등 미국의 계속적인 압박으로 인한 경제붕괴, 환율제도의 변화, 배고픈 서민들의 반란과 정권의 흔들림이 예측이 되는데 또한 이 문제들은 소수민족의 독립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 대만 보수 성향인 국민당이 우세하며 독립보다는 중국 경제 효과에 기대겠다는 의지를 보였었는데 눈앞의 것만 보는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향후 중국의 경제적 위기는 IMF 시기의 한국이나 자율변동 환율제로 인한 태국과 아르헨티나의 붕괴보다 더 심각한 경제 붕괴로 앞으로 10년간 지속이 되며 중국을 힘들게 할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슈퍼 차이나에서 슈퍼 리스크로 변해가는 지금 한국은 어떤 노선을 걸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중국 리스크를 대비한 대한민국의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중국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장품, 관광사업, 면세점 사업은 앞으로 극도의 부진을 겪게 되는데 안보는 미국, 수출은 중국에 치중해온 대한민국은 동남아시아 시장 확대 등 국제정세의 흐름과 시기를 잘 파악한 적절한 그러나 단호한 외교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북한과의 철도 연결과 이를 통한 유럽 관광 활성화를 빠르게 진행해서 곧 다가올 중국 관광 역풍에 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힘들다고 계속 중국 눈치만 보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경제 붕괴가 곧 한국의 경제 타격이 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건국일 차트를 기준으로 중국 경제 상황을 예측을 해보았고 이제는 시진핑 국가주석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 차트 중 첫 번째 하우스에 위치한 강력한 황소자리 금성은 2002년 6월에 진입하여 2010년까지 영향력을 미치며 중국 저장성 당위원회 서기를 시점으로 정치계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중앙당교 교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거치며 입지를 굳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90년대 후반 진입한 화성 베텔게우스, 수성 시리우스 항성은 중국 저장성 성장을 시작으로 2010년 6월에 재진입하여 시진핑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거쳐 2013년 3월 국가 주석에 오르는데 큰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이 두 개의 항성이 뜻하는 야망, 자존심, 부와 명예, 담대함, 밀리터리한 기질은 시진핑 주석을 대표하는 의미이며 네 번째 하우스에 위치하게 되어 가문을 크게 일으키는 구조를 뜻하기도 하는데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이기에 가문과 국가를 일으키는 구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 개인 차트가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시진핑이 집권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장을 했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2019년 10월 이후입니다. 수성 시리우스의 보호를 받고는 있지만 이때 진입하는 사자잘이 다른 정치적인 손실을 뜻하는 항성, 프로키온과 하말의 영향으로 눈에 띄는 방해자, 동업자의 배신, 스캔들 등의 문제를 일으켜 집권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 건국일 차트에서 2019년 10월 이후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 차트와 맞물려 경제적 손실과 정치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건국일 차트에서 화성은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주는 행성인데 앞으로도 화성이 뜻하는 국가인 미국, 러시아와 연합하지 않고 오히려 적을 만들게 되면 중국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됩니다. 의심, 불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스스로 통제가 안 된다면 시진핑 주석은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별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제2, 제3의 선전특구를 활성화하고 해상무역 선점을 위해서 주변국가 침략이 아닌 주변국가 동맹을 위한 확장에 지금부터 힘을 쓴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중국과 시진핑 주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하지 않을까 하는 별들의 조언이 있지만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중국 건국일 시진핑 주석, 중국에 대한 미래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중국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